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균형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항상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Don't worry, BF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늘 어려운 구간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수익의 찬스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무심코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고 너무 위험한 종목은 배제하셔라. 기존에 트렌드했던 종목들을 피하셔라.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참 그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또 그런 종목밖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황주명 대표님의 우승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투자대회 우승 노하우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심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노하우들이 저에게는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저만의 노하우를 방송에서 알려드렸을 때 저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크지 않을까? 솔직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 실전 노하우를 오늘은 좀 깊이 있게 더 오픈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학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혹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시장에서 겪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로직으로 주식이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가면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근데 주식은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계속 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형보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떠한 균형이 잡히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게 되고 즉 우리 자연의 섭리상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듯이 주식도 그 부분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깊이 있는 시간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목계지덕을 갖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계지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고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안타깝지만 고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가장 핵심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제가 와닿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하고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의 기업보다 하나의 인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로직과 체계적인 패턴 그리고 어떠한 자금 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1인 사업체자 1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투자가 됐을 때 분명히 수익이 극대화되고 만약에 무질서로 할 때면 처음엔 운이 좋아서 상승을 하고 수익을 보겠죠. 하지만 시장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주시장에서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스토리. 왜냐하면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단순히 그냥 장대양봉이 무엇인지 음봉이 무엇인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어떤 심리와 차트의 형성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차트 형성법이라는 강의입니다.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마 대한민국 최초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제 15년의 노하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형성법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이제 주식 투자 여러 번 이제 투자 대회를 나갔었죠. 이데일리 TV에서도 2번 우승을 했습니다. 1등으로. 그 다음에 뭐 K사, 뭐 증권사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크게 PV, T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데 프라이스, 발륨, 타임 이 세 가지가 주식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프라이스는 가격이고요. 발륨은 거래량이고요. 타임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논리에 따라서 주식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과 기간의 7대 원칙과 거래량의 7대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어떠한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퀴즈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죠. 검색 후에 들어오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행운 가득하시라고 7, 4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깊은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참고하셔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또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일시라든지 장소 같은 경우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가지 원칙을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매집 기간이 길수록 매집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박스권의 기간이 바닥에서 길수록 상승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내가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기브업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시즌이라는 종목. 나중에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길게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과 함께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내가 고통스러운 종목은 그만큼 먼 상승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 즉 내가 고통스러운 종목 중에 좋은 종목, 매집 기간이 길면 상승폭이 크다. 이 로직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산가치 대비 32배 이상은 리스크다. 청산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가치는 BPS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BPS는 Book Price Share, 즉 모두 다 청산했을 때 주당 가치를 우리는 BPS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면 BPS가 종목별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죠. BPS가 만약에 10,0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면은 32배니까 약
16만 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과열권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가치 대비, 우리가 얼굴값 대비, 본질의 가치 대비 32배 올라간 종목은 뚜렷한 이슈와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리스크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기준을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되고요. 3번이죠. 3번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두세 번의 급락시 반등이 나온다. 종목이 정말 좋은데 자, 위에서 장대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또 무너져서 두 번째 거래량 실린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 거의 3번의 효과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 잡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펀더멘탈도 좋고 내용도 좋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급락시, 급락봉 다음에는 반등을 준비하십시오. 그다음에 주식은 시스템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 매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즉 가격을 통해서 AI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격론적인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가 대비 고가까지 올라갔으면 그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캔들도 장대양봉이 있으면 장대양봉이 있으면 또 그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값은 언제나 심리적 구간입니다. 5번째, 이동평균선의 기본 법칙을 잘 활용하자.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거를 구미호선이라고 그랬어요. 홀리는 선이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5일선 여기다 적을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잘 맞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차트가 맞아야지만 종목이 움직입니다.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 너무 특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꼭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계속 특별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공감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잘 맞을 때 훨씬 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6번째, 오히려 급등 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집 시는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호가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게 이제 오늘 좀 차분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목이 조금 간질간질한데 제가 그래도 조금 죄송스럽고요. 대신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매집 시 매수 물량이 많다는 게 뭐냐면 호가를 보시면 바닥에서 살 때 바닥 차트에서는요 매수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위에서는요 오히려 급등할 때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하나 떼어서 할 강의인데 이 매도 물량이 많은 거가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 못 쫓아오기 위해서 물량을 막 쌓아놔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를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뭐 3,000원인데 3,100원에 매도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이 물량이 싹 걷어요. 겁주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7가지 로직들을 제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간 가격에 대한 이런 로직들을 알고 계셔야 매매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상승시 거래량 증가, 하락시 거래량 감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락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예요. 거래량 없는 하락은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 증가하면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그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를 벌벌벌 떠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자, 그 다음에 바닥 시그널은 거래량이 최소일 때 바닥 시그널이 나옵니다. 매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 종목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매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매수세만 반발이 난다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을 잘 모르세요. 사실 정말 주식을 잘하는 고수는요, 거래량 없을 때 매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땅 터지고 나기 시작하면 땅땅땅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본 필드에서 최고의 고수분들은 2번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거래량이 불붙은 종목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팔려고 나오거나 시장이 시끄러우면, 자, 소문난 장치에 뭐가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소문난 장치에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익숙한 거야. 거래량이 많으면 재밌는 거죠. 내가 300%, 400%, 500% 수익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꼭 거래량 많은 것만 하다 보면 그 거래량이 많을 때 뭐예요? 시장에 소문이 났고 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수익이 이만큼 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를 유도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맞추고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맞추면서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왜 다치는 줄 아십니까? 왜 손실이 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무시하세요. 무조건 주식은 거래량이 많아야 돼. 그래야 돈 벌 수 있어.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 시청자님 공감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3번, 바닥에서 이렇게 다 진행되고 나서 대량 거래가 이제 발생하면 그때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4번, 가장 위험한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고점 대량 거래는 조심하라고 했죠. 고점 대량 거래는 매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라, 케어풀해라 라는 얘기를 했죠. 즉 고점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양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서도 물량이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근데 이때 가장 누가 많이 접근해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해요. 왜? 왠지 내가 들어가면 10%든 5%든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를 바라보고 10%를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대량 거래가 근데 한 번만 바닥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일반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 자금 많은 사람들이 빵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나서 흘러내리면 이제 그런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잊어버려요. 왜? 여기서 한 번 사고서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거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뚝뚝뚝 때리면 또 어떻게 여기서 또 매집해서 또 올리고. 요게 기본 반등이거든요. 5번이. 오히려 급등 시 매도 물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7번, 매집 시 매수 물량이 또 많아야 되고요. 자, 오히려 급등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리스크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집 시는 매수 물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 같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로직들을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듣고요. 저랑 같이 6개의 케이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차트가 형성이 되는지 같이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지만, 그 약간의 사견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누나토 오프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봐주시고요. 요 분들을 한 번씩 좀 체크도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겠습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수 AMS라는 어떤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턴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트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수 AMS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박스권의 흐름 이후에 재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루한 거를 만들어요. 지루한 거. 예, 지루한 거를 만드는데 이 지루한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질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기다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 5개월 111거래일이거든요. 111거래일이면 약 6개월의 매집이 발생을 하는 거고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타이밍상으로 보게 된다면 매매 패턴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11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개인들이 지루할수록 마이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자리만 오면 누군가 던져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을 만든다. 매집이에요, 매집. 이 매집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스타트를 알립니다. 그게 뭐예요? 대량 거래예요. 예, 스타트를 하면 대량 거래가 나옵니다.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다시 차트 흐름이 우상향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해가십니까? 지루함, 매집, 스타트, 대량 상승. 제가 조금 글씨를 예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좀 체크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즈, 쉼표입니다. 이게 지루한 것이다라고 해서 쉼표가 제일 중요해요. 자, 쉼표를 두고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자, 평균 단가가 3,200원 기준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자, 딱 3,200원 잡아놓고 매집을 이룹니다. 그럼 개인들이 여기서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에이, 철순의 종목이 좋아, 영인의 종목이 좋아 하면서 다 팝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파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특히 우리나라가 단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좋으면서도 나쁜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불같은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하면은 대부분 많이 매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 제가 말씀드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V, 대량 V죠. 그래서 BV라고 저는 빅 V, 대량 거래라고 하는데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을 맞추면서 간다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애매이죠. 이동평균선을 맞추면서 가야지 차트가 예쁘게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주가를 밀었다가도 이동평균선에서 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매수 포지션이 나오면서 조정과 패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고 나서 약 3, 4배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게 주식의 기본 모델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거의 매수를 안 하세요. 왜요? 지루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 구간에서 사면 사실은 제일 따봉이에요. 아무리 단타 열심히 해도 제가 봤을 때 1년에 2배 이상 장이 어떠했든 간에 총 결과적으로 계좌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렇게만 매매해도 수익이 나는데 이걸 버티기 싫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또 이때는 또 우리가 그러죠. 약간 헷갈려요. 갈까 말까. 근데 여기서도 매수를 안 하세요.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포지션에서 관심을 갖냐면 이 포지션에서 관심을 가져요. 대량 거래 나왔다. 근데 이 포지션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물론 이거는 아직 상승률이 작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지만 무너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종가 기준 9,000원에 접근하신 분들은 물론 50%의 수익이긴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와 여기서 접근하시는 분은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대부분 접근하시면 여기서 80%가 접근을 하세요. 내용이 정확하고 물론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관련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불안감을 또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또다시 뭘 만드냐. 대량 거래 이후에 지루함을 만듭니다.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번 뭐예요? 쉼표를 만들었어요.
쉼표를 만들면 자 여기서 일단은 내가 본전이니까 때리고 던지고 뭐 다 수익 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여기서 이제 기다린 거를 또 한 달 정도 못 버티고 매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알면서도 당한다고 그러죠. 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애건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알면은 버티는 거지만 모르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혹은 이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직들, 기본 노직입니다. 주식에서. 대량 매집이 일어나고 기간 매집이라고 하죠. 기간 매집이 일어나고 대량 수급이 붙고 이동평균선을 맞춰가는데 여기서 사실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들어갔다 했을 때는 또다시 한번 지루함이 나오고 지루함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들이 딱 캔버스와의 혹은 내가 딱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이 순간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주식하시는 분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이 숲 없이 하나하나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바람, 작은 파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 자, 이제 요 우수 MS 차트 보셨죠? 1번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캔들의 모양으로 발생이 되는구나.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열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시노펙스. 시나펙스는 무슨 뭐 자산운용사 쪽에서 들어왔었고 5,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죠.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을 텐데 왜 하락하지? 급하지 않아요.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은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먼 숲을 다 보고 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도 시노펙스도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쉼표를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자, 일단은 쉼표를 하나 만든다는 거 기본입니다. 대량 매집이 발생을 합니다. 누르고 올라오면 누르면서 뭘 하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뭘 하지만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물량 테스트를 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도할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량 수급과 함께 매수 포지션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두운 물속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갭 상승을 하고 일반적으로 종가까지 밀립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중시값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더 좋죠. 그래봤자 3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여기가 원래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량 실린. 자, 거래량 실린 차트가 보이게 되면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요 구간이 사실은 하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 대량 거래의 이 구간을 공략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구간 윗골이 잡히는 데서 하면 여기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그 다음에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다시 올라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죠. 이런 그림이 다 있으시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통제를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피할 것들은 피할 수가 있고 아니면 손실이 커도 뭐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면은 포지션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 쉼표가 만들어지고 쉼표 이후에 재반등이 발생하고 재반등 발생 이후에 다시 대량으로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큰 수익을 바라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집이 오랜 기간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3배에서 4배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이 여기에 지루함으로 인해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가면 또 배 아파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왕년에 여기서 봤던 종목인데. 이게 제일 터무니없는 거죠.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모를까. 만약에 이 종목을 포지션 잡았으면 당연히 룰대로 큰 그림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에서 형성법, 주식에 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원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분 뭐 보조지표 활용해서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체 그림을 아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핵심 사항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보겠습니다. 시젠이라는 종목. 시젠은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언제나 해외에 순방을 가는 특이업체였습니다. 와, 이게 이제 죽음의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시젠이 정말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시젠. 쉽게 얘기하면 여러 유전자를 보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는데 와, 왜 그러냐? 2018년도 19년도 1월부터 자, 1년간 매집입니다. 1년간. 자, 1년간 매집이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가 없었죠. 시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쉼표를 볼게요. 시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쉼표 과연 의미가 있었겠냐고요. 없었겠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한 사람은 최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장투하시거나 자금력이 좀 있으시다는 분들은 오히려 내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들 여기가 맞아요. 나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고 일치하는 매매를 하고 싶은 이 구간, 중심값 이하에서 매수하면 수익은 강력하게 돌아옵니다. 여기가 1차예요. 바닥주 매매를 좋아합니다 할 땐 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높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량 매수가 붙으면서 들어옵니다. 자, 충분한 기간의 매집.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나갔고 이것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한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또 못 버텨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요? 주식은요. 왜 어렵냐? 답이 있어도 쉼표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쉼표를 못 버텨요. 일반인들은. 당연하죠. 당장 철수랑 미용이랑 누구분들은 다 수익이 안 되는데 내 것만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압도합니다. 이 상승을 보면.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쉼표 때문에. 그리고 주변 분들이 오히려 어렵게 만들죠. 다 갔다고 하니까 내 종목을 이 쉼표를 끊어쳐야 되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를 갈 때 항상 제가 예전에 그 임재범 씨 노래 중에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이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임재범 씨가 막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다가 포즈를 딱 줘요. 그런데 딱 무릎을 꿇고서 누가 날 외로워해 주자면서 여러분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빵 함성이 터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무조건 계속 소리 지른다고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고음만 질러봐요. 그게 듣고 싶은 노래입니까? 근데 갑자기 막 고음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하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잘 알고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저는 수익에서 압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슈나 다양한 이야기들, 그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항상 또 번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딱 검색하여 들어오시게 되면 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7, 4개, 7777. 예,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중시 여기는 케이스고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패턴 볼게요. 이제 딱 이해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코맥스라는 종목이 이제 우리 코맥스 저는 그 상표를 보게 되면 다 상표를 봐요. 뭐 아파트에 뭐가 연결돼 있는지 뭐 엘리베이터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들 그런 것들 다 뒤에 보면 메이커 있잖아요. 메이커 다 따져보는데 뭐 그 현관문 있는데 코맥스 적혀 있는 게 많죠.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쉼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가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거래량 없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합니까? 거래량 없었기 때문에 팔기 어려울 겁니다. 바닥에서는 원래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제가 꼭 그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급이 붙죠. 자, 수급이 붙으면 이런 포인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량 수급과 함께 시장이 시끄러워지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자리를 내가 깜빡해서 잊었어. 놓칠 수 있죠. 그럼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가냐? 눌림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눌림 자리가 어디냐? 이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용이 좋으면. 자, 이 주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뜨고 다리 지고 다리 뜨고 해가 지고 이게 된다고 그랬죠. 자, 해가 떠올랐으니까 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원래 시작했던 자리 부근에 왔을 때 정도에서 보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재차 파동이 뻥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아시겠죠? 큰 그림을 보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이거는 돈 어리다. 비해피 될 거다. 원칙을 지키시고요. 패턴을 지키시고요.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주식은 걱정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흐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식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런 게 안 보였어요. 네, 늘 하나하나 매일매일 호가만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는 몰라요. 그죠? 뭐가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해라. 뭐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필요는 없었죠. 뭐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균형 잡힌 패턴을 해라. 내가 맞을 거야. 내가 훌륭할 거야 라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다양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딱 특징적으로 찾게 돼. 왜? 내가 편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햄만 먹어요. 예를 들면 난 햄을 좋아해요.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햄만 먹고도 건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햄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골고루 먹어야 되고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식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균형 잡힌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부재지표 하나가 맞아서 이거를 끝까지 이것만 밀고 나가면 돼. 가장 위험한 게 이것만 믿고 가세요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베이스적인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제간. 저는 이제 지나간 것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인가? 또 체크해 볼 것인가?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왜 이렇게 됐을 건가? 딥하고 백해 보십시오.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갑자기 박스권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뒤로 딱 팔짱 끼고 보니까 눌렸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거는 과연 박스권으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죠. 근데 딱 딥앤백을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특수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국 박스권은 요 구간, 여긴 특수 상황이니까 배제,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자, 어쨌든간 박스권을 깊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누군가가 뭔가에 대한 이슈를 갖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양봉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시가에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내가 밑줄에 본전이지 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제가 합리적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바닥 구간이고 저 PBR주인데 들어갔는데 수익이 나긴 났어요. 그죠? 한 5에서 10%가 났어요. 근데 내가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인 어떤 심리학 패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타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군가 특정 주체, 개인이 500만 주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500만 주. 뭔가가 호재가 있을 수 있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 부근 대비 마이너스 한 20%, 15%, 10%, 20%씩 빠졌어요. 자, 요 구간에서는 여기에 있던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구간. 풀어가는 건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됐고 보니까 합리적인 구간인지 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샀네요. 그럼 우리가 이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쌍바닥. 그러니까 왜 이런 쌍바닥이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요 구간이 되면 요 구간에 올라가면 평단을 낮추기 어렵고 여기에 누군가 샀던 사람들이 요 구간이 되면은 합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단이 낮춰지고 또 올라가면은 냅두면 쪼르르 내려오니까 또 요 구간에서 매수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쓰리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로직이구나. 이게 원칙이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늘 말씀드리는 게 기본 로직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패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패턴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적인 부분들이 패턴적인 흐름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재반등이 나왔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대륙지간은 그럼 요 자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패턴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패턴적인 부분을 봤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한 종목으로 또 볼게요. 송도 ENG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여기서 나왔죠.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눌림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눌림 포인트에서 과연 접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접근할 거냐? 당연히 여기에 시가봉에서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추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죠. 항상 이 시가에 대한 매매법에 대해서 원칙을 좀 가져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시장을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슈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거래소 기준으로는요. 코스닥은 900에서 700포인트가 박스권일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700포인트에서 혹은 750포인트에서 양봉에 2번 잡으면 거기서 비중을 꽝. 그 다음에 900포인트 가면 매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리스크하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 나오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왜? 오랫동안 원칙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코스피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코스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아직은 코스피도 도너리라고 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심리가 엮여 있는 것이 결국은 뭐다? 스탁, 주식이다. 저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체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원칙적인 부분도 좀 맞춰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즈, 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권 매집이 쫙 이루어지는 동안 사실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정말 압도적인 수익, 나는 손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의 이 시가 부분이 지켜지는지만 보고 그 시가 부분에서 매집하셔도 최고입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여유는 없어. 난 마음이 급하고 좀 급한 어떤 로직의 매매 패턴을 원하시면 대량 거래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기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대량 거래가 딱 발생을 합니다. 근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매와 원칙, 기준 이런 부분들을 무한히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닥 상승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시 참 잘 잡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주식 형성법, 차트 형성법, 거래량 형성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4개, 7777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못다 했던 얘기들은요. 지금 제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풀고 싶어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싶은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양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의 멘트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와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15년 이 주시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너무나 즐겁기도 했지만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큰 산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큰 흐름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잃지는 않으실 겁니다. 목계지덕의 3대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중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부분 수익을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킨다면 저는 자신합니다.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내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내면을 닦을 수 있으면 절대 크게 잃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분명히 수급적으로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 매도도 나왔고 다양한 노직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아직은 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으로 큰 기회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릴 거고요. 최고의 수익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